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은행에서 엄성입니다. 이번 영상은 말이죠, 10in10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1세대 1주택, 1세대 2주택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,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. 자, 이제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, 1세대 2주택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,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1세대의 의미를 좀 한번 알아봤었고요.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눌러서 봐주시고요. 이번에는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다, 2주택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개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, 이게 단순히 이 카운트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, 세법에서는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. 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너무 많은 개정이 있어가지고 세법을 보시면 아주 누더기 같아요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. 이럴 때는 빼주고, 이럴 때는 또 제외되고, 이럴 때는 다시 더해주고, 이런 수많은 개정들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법 조문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가,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이 있고 또 B라는 주택이 있는데, 이 B라는 주택을 장기 임대를 둔 거예요. 장기 임대 8년짜리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시군구청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단순히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1세대 2주택자인데, 이 B는 장기임대주택이고 요 A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요 A는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, 요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그랬을 때는 주택수가 두 개일지언정 요 장기임대주택으로 했던 요 장기임대주택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임대 등록을 했으면 그 주택수는 무조건 빼준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게 아니라 내가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한 주택은 장기 임대로 주고 나머지 한 주택은 내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그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.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에요. 주택수에서. 주의하셔야 돼요.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. 꼭 2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또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. 워낙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텐데, 그래도 꼭 2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납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는데, 아까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고, 요 B는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문제는 이 A라는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을 초과했다면 고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 안 됩니다.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내셔야 돼요. 요건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로,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은 각각 10%, 20%씩 기본세율에서 가산해서 세율을 적용되는데,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라면 10%를 더해줘, 기본 세율의 10%를 더해주고, 3주택이라면 기본 세율의 20%를 더해주는 중과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, 그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데, 이때 좀 헷갈리시는 게,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고 C라는 주택이 있고, 이 상황에서 이 B와 C는 장기 임대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. 이럴 때 요 A라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이게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거고요.
또 이 상황에서 C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는요, 얘는 장기 임대 등록해 놓은 주택은요, 중과 세율 적용해서 배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ABC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A를 양도했을 때는 이분은 1세대 3주택이어서 플러스 20%의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, 만약에 이 상황에서 C를 처분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중과기준 세율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. 주의하셔야겠죠?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수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요,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중과기준 세율에서 빠지는 거고, 아까 특별하게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내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,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닙니다. 추가로 직장 생활 하시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, 원래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국민건강보험 건보료가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셨을 텐데,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아니고요. 일단 직장가입자셨으면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가 되고,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들, 부동산 임대소득, 이자, 배당, 기타 등등의 다른 소득이 연 3,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가로 납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주택수 계산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, 워낙 세법이 너무 개정되는 것도 많고 특례도 많고 예외사항도 많기 때문에, 단순하게 이제 주택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주택수가 그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양도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요.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